사람을 다루는 기술. 오늘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와 처세술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며 일처리도 침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신만의 성공적인 기반을 점차 쌓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당신의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터넷 콘텐츠에서 다루는 이 주제는 이해하기 쉽고 절차도 명확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신을 따르고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경지로 차이가 큽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사건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해 전략을 실행하며 그 사건은 반드시 이익이 얽혀 있어야 합니다. 이익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본심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욕을 버려라. 기억하세요. 모든 기술과 전략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없애고 모든 욕구를 제로로 돌려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큰 사업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시작과 끝을 잘 해낸 사람들은 모두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욕망이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신의 판단력이 감정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즉, 당신의 판단과 행동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규칙을 따르고 감정에 얽매이지 마라. 이는 절대적인 냉정함과 냉혹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고 이 도구가 타인을 다룰 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부적인 자기 통제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사람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라. 이것이 바로 무위의 경지입니다. 여기서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지능, 감성, 능력, 성격,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손에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개방적, 폐쇄적, 진취적, 양보적, 무시, 존중 등 다양한 카드 중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카드를 선택해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심리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다룰 때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그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간섭하지 않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한 위임을 통해 당신의 큰 그릇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세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절대 이익으로 유혹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의 어려움과 공경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사건을 통해 이 과정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감한 사람을 다룰 때는 규정이나 규칙으로 위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세요. 필요할 때는 그들이 스스로 위기를 해결하게 만들어 이후에 정서적 보상을 통해 그들의 기여를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다룰 때는 절대로 속이지 말고 오히려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상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서투름을 드러내고 그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세요. 그들의 지혜를 칭찬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여 무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전략과 조언은 금전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합니다. 오늘날 자본시장에서는 한 번의 오판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규칙과 제도에 쉽게 따르며 이익에 쉽게 유혹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고 그들의 행동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상벌 제도 또한 중요합니다. 보상과 처벌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처벌을 두려워하고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룰 때는 명확한 상벌 기준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활용하여 그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재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분재는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보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식과 욕구에 맞춰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이익을 강조하고 포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목표와 연계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이익을 제시하고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상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의는 마치 태양과 인간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인간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거꾸로 적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유능한 인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허점이 있을 때도 오히려 그 허점을 통해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냥꾼은 사냥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서도 그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진정한 고수입니다. 기억하세요. 고수가 아닌 사람은 사람을 다룰 때 최대 3명을 넘기지 못합니다. 강력한 리더라 해도 7명 이상은 다루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상급 단계는 소수의 핵심 인물과만 소통하는 것입니다. 팀의 중심과만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